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5분짜리 강의는 RC 고득점 스킬 강의입니다. 자, 고득점이라고 하면 현재 점수가 800대이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800에서 900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 800이라는 건 대충 해석해서 대충 맞고 대충 틀려가면서 대충 나올 수 있는 점수입니다. 900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파5가 4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자 33문제는 아무나 풀 수 있는 거죠. 요 한 700대 되는 거죠. 그럼 4개가 있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가 800대를 좌우하는 문제고 3개가 900대를 좌우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얘네들만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모의고사만 하염없이 풀고 있다는 거죠. 맞은 건 계속 맞고 틀린 건 계속 틀려가면서. 그러니까 800대에 멈추죠, 점수가.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얘네들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800에서 900을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특징을 한번 보죠. 일단 복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다 안고 있습니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자동사, 타동사, 뭐 아니면은 뭐 의문사, 의문형용사 이런 식의 문법적인 요소를 골고루 안고 있으며 논리력. 자, 언어의 논리력. 그래서 수식 받는 애가 누구냐? 사람이 주어냐? 사물이 주어냐? 궁극적으로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 행위의 객체는 누구냐? 이런 언어의 논리력. 그 다음에 문법이 좀 깊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700대들은 관계대명사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900 이상이 나오기 위해선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의문사, 의문형용사 다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도 800은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모르고 900은 못 나옵니다. 오히려 600에서 800 갈 때가 더 쉬운 공부고요. 800에서 900 갈 때가 훨씬 더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휘 또한 어떻게 나옵니까? 어휘 또한 그냥 해석해보니까 얘가 답이죠가 아니죠. 뜻은 다 알아요. 그런데 답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언제 누구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훈련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득점 문제를 푼다는 건 거의 기계가 푸는 것처럼 정확성을 강조합니다. 논리적인 걸 강조합니다. 체계적인 걸 강조합니다. 그냥 대충 문제마다 적당히 푸는 거 아닙니다. 900 이상이라는 점수는 오차율이 0.5% 이내인 겁니다. 거의 기계가 내는 정답률이죠. 자, 그래서 체계적인 사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ABCD 품사를 보고 그 다음 관련 문법, 그 다음 관련 어휘, 그 다음 문장 중에 답결정 단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걸러주셔야 그 다음에 뭐가 걸려 들어옵니까? 오답을 제거하면서 정답이 남는 이런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 영어라는 언어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면구 치우고요. 너까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2, 3초 내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동명사가 주어인 줄 알았어. 그래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논리력이 8, 900대에서는 관건입니다. arguing, 행위. 행위는 렌즈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 동명사는 렌즈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 관사 앞에는 분사 형용사든 형용사든 나올 수 없습니다. 형용사는 관사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LI가 되죠.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걸 강조하는 게 900대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석해서 적당히 답 나오는 스타일로는 자 800이 한계 점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보면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구조 분석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오답의 이유 정리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A 분사형용사 관사 앞에 나올 수 없다. 동명사는 사물이 될 수 없다. 형용사는 관사 앞에 나올 수 없다. 700대는 정답을 찾지만 900대들은 오답을 분석합니다. 공부 방법이나 각도가 아예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죠. 근데 이것도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어휘도 뜻이 대충 뭐 논쟁하다야 이러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argue 자동사로 정확하게 찍고 들어오죠. 전치사는 뭘 데리고 다니며 이렇게요. arguable 사물을 수식하며 argumentative 사람을 수식하며 이렇게 언제 누구와를 딱딱 찝으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몽롱한 게 대충 이 상태로는 고득점 안 나옵니다. 똑똑 부러지게 구셔야 돼요. 자, 한 문제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득점자들이 듣는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동사 뒤에 얘들은 관계대명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이기도 한데, 자, 마음의 결정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라인입니까? 의문사 라인입니까?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이쪽이에요? 아니면 의문사,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이쪽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 대충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찾을 거야. 그렇게 해서는 900이 안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얘기합시다. 동사 뒤에는 형용사절이 옵니까? 명사절이 옵니까? 형용사절 안 되죠. 명사절이 오죠. 그런데 의문사는 또 둘로 나누어집니다. 의문사는 보통 의문대명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문형용사가 있죠. 자, 의문사와 의문형용사는 또 뭐가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네, 토익에선 중요합니다. 자,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 이게 의문사입니다. 목적어죠. 근데 what color, 무슨 색을 to choose.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지금 뭘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했죠? 얘는 의문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뜻도 다릅니다. 너는 무엇이고 너는 어떤이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when이나 where는 의문사만 있습니다. 의문사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투부정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명사 끼고 투부정사 못 받습니다. who도 의문사만 있습니다. 쓰려면 whose, 자, 소유격으로 쓰셔야 뒤에 명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which가. 오늘은 의문사, 의문형용사, 의문형용사.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법도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옵니다. 구조 분석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품사적인 요소 다 봐주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형용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식으로 싹 다 정리 들어가죠. 이렇게 그 800은 그냥 대충 읽고 대충 맞고 문제 많이 풀고 이러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900은 정말 자로 잰 것처럼 똑똑똑똑 떨어뜨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걸 풀더라도 누구나 맞추는 33문제 빼고 7문제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게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800 이상 분들은 자,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고득점에 특화된 강의를 들으시거나 고득점에 특화된 훈련을 받아주셔야 900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짧지만 나름대로 팁이 됐으면 하고요. 예, 나머지 얘기들은 본 강의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